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과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떡. 놀러온 남자 네. 정명섭 읽을 때 굉장히 정감이 어린가 봐요. 그 초등학교 5학년 친구도 굉장히 너무 네. 인트로가 좋다고 네, 네. 말했는데 부럽습니다. 저야말로 왜냐면 저는 이 프로그램의 애청자였다가 네. 그냥 저는 이제 나도 한번 초대해 주세요라고 했다가 이제 은근슬쩍 놀러 앉은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사실 진짜로 놀러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이 좀 가볍게 그렇죠. 네. 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네, 네. 프로그램이라서 더더욱 와닿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부대 이야기를 네. 계속 네.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했던 것을 잠깐 상기드리면은 2군단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2군단의 좌우 철책을 담당하고 있는 15사단과 7사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2군단의 포병 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2군단에서는 어떤 전차대대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1전차대대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2군단의 그 예비사단인 네. 27 보병사단 이기자 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이기자 부대면은 이 기자님? 그렇죠. 네. 그분랑 이 관계없죠. 기자님이 이미 정작 안 보이시네요. 사정상 네, 네. 뭐 안 나오셨는데요. 다음 시간에 아마 나오실 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저도 아쉽습니다. 이 기자 그렇죠. 부대 네, 이 기자님이 없어서. 딱 소개해줬으면은 딱 맞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 기자 부대라는 명칭을 생각해 보니까 이 기자라는 그 고유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네, 네. 순 우리나라 말을 부대명으로 한 게 그러네요, 진짜. 유일하거든요. 네. 이 기자 부대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굉장히 소문이 이제 저 현역 시절 많이 들었거든요. 뭐 깃발 뺏겼다. 네, 깃발이 뺏겨서 이제 마크가 없이 그냥 빨간색에. 그냥 웃긴 돼 있고. 얘기가 네. 한국 전쟁 때는 창설 자체도 안 된 그렇죠. 부대인데 네, 깃발만 깃발만 뺏긴 뺏겼다 거야. 그러니까 네. 창설되기 전에 정말 깃발부터 뺏기. 어이가 없는 사단장이 시간 여행자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인 이름이 사단장 부인 이름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단장이 몇 년마다 교체되는데 그러면 이 기자 부대였다가 박명자 부대였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해서 그때도 약간 애매했었죠. 그런 아, 에피소드 있어요. 참. 그래서 뭐 이 기자 부대에 대해서 그 예전에 그 소개를 드릴 때 그런 네. 쪽으로 포커스를 해서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 기자 부대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후반 시간에는 2군단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2군단의 기갑 전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근데 사실 해드릴게요. 이 기자 부대는 이게 마크만 보면 왠지 모르게 굉장히 세 보이는 느낌을 줘요. 이 기자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건 막 이렇게 마크가 휘황찬란하잖아요. 뭐 의미도 하고 이런데 이거는 그냥 의미를 할 수 없이 그냥 방패 모양의 이렇게 마른 목걸이에다가 그냥 이 기자만 딱 들어 있으니까 얘들은 진짜 보면 이길 수밖에 없겠다. 아닌 게 생각이 아니라 들죠. 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예비사단이고 훈련을 많이 시키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기서 예비사단을 한번 정리해 보면 1군단에는 뭐 9사단이나 30사단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6군단은 뭐 해체 과정을 거치니까 이제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고 5군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사단은 없었습니다만은 향후에 이제 그 어떤 6군단하고 네. 합치면서 있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 2군단에는 27사단이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3군단에는 2사단이 있었는데 이제 2사단은 해체가 됐죠. 네. 이렇게 예비사단이 중요하고 예비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예비사단은 빡시게 훈련하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전방이 77년대, 낫지. 78년대, 79연대 이렇게 3개 연대가 어디라 할 것 없이 주구장창 그냥 훈련을 훈련만. 하고 있고요. 네. 신병교육대대는 77연대의 3대대가 신병교육대대로 편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무기 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일반 그 보병사단과 거의 동일하게 편제가 들어가 있고요. 다만 전차 대대가 아니라 동부전선의 예비사단이기 때문에 전차 중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희한하게 우리가 뭐 전 시간에 M48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M48이 아니고요. 네. K1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K1으로 편성된 전차 중대고요. 뭐 얼마 전에 KCTC를 한번 띄웠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전차 중대도 K1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 네, 포병연대도 꽉 알차게 편제돼 있습니다. 99 포병대대, 239 포병대대,
251 포병대대, 259 포병대대가 4개 대대가 포병 연대를 이루고 많다. 있어요. 많죠. 네. 맞네요. 그중에서 99 포병대대는 K55 자주포 아이고야. 대대입니다. 심지어. 인민군이 반칙이라고 하겠다. 예. 그러니까요. 보병사단의 자주포라니. 예. 그리고 나머지 자주국방을 진짜 실현하네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대대들도 자주 포국방이었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대대들도 전부 55mm 견인포, KH 179로 네. 100이나 줄여요. 네. 네, 155mm 견인포 K179, 네. 네, KH179로 전부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얼마나 강력한지 아실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냥 전차가 적은 건 동부전선이라 그냥 어차피 운용에 있으니까 중대로 바뀌었지만 그 중대조차 K1이네요. 사실은 중대면 충분해요. 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2군단이나 3군단의 그 산악 지형을 봤을 때는 전차 기동로가 거의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족 보행 이제 전차가 나오지 않는 한은 뭐 굳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차 부대는 되게 그 보병 지원으로 그쵸. 운영을 하고 네. 있고 동부전선에서는 대전차 전력으로는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토우 중대랄지 이런 부대들이 주로 맡고 있고요. 형궁도 뭐 들어갈 그렇죠. 거고요. 예. 아직 뭐 2군단에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동부전선에서 북한군 전차가 넘어온다면 땡큐죠. 네, 올 수 있는 길도 한정적이고. 네. 그죠? 땡큐. 뭐 우리보다는 전차 중대 편제 수는 많지만은 네. 그들의 상대하는 그들도 전차 그렇죠. 중대예요. 네. 예, 그래서 뭐 특별하게 우리가 밀릴 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27사단. 근데 27사단 하면 또 유명한 그 사단장이 있죠. 전인범 사단장입니다. 아, 맞다. 네. 맞다. 예. 전인범 사단장 시절에 그때 참 또 전설을 많이 만드셨다는 그렇습니다. 소문이 있죠. 아, 전인범 장군님이 거기 사단에 계셨구나. 저는 이제 워낙 특전사 사령관으로 유명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럼 그 27사단을 특전사처럼 훈련시키신 건가? 아, 또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치만 훈련이 쉽진 않았다고 하지만 네, 그 27사단이 더 한 단계 계단으로 올라온 거에 역할을 하신 거는 맞고요. 그렇게들 많이 군에서 이야기하고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전력을 끌어들였는지는 모르지만 사단의 인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훈련에 임하는 거 그런 굉장히 것들도 많이 중요하죠. 갖고 그게. 그렇죠. 네. 예. 그 결국 지휘관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지휘관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필 우리 사단이야라고 하실 분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시절 되면. 그렇죠. 뭐 27사단 소개를 계속 드려봤고요. 27사단은 막강한 예비사단으로서 2군단 예비사단으로 위치해 있고 그러니까 마음 든든히 또 7사단과 15사단이 전방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동부전선의 뭐 카운터 펀치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바뀐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지상군 작전사령부로 개편되면서 사실 그 지작사가 아닌 그 이전 1군 사령부 시절에 기갑전력으로 버팀목이 되어왔던 유명한 여단이 있죠. 3기갑 여단. 아. 이 3기갑 여단은 T-80U 그 러시아 전차. 네. 그렇죠. 러시아의 지금은 약간 2선급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아직은 개조 개량을 통해서 삼형제 전차의 하나고 그렇죠. 789. 그렇습니다. 그 전차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35대가 한개 전차대대로 운영되고 그렇죠. 있어요. 80 전차대대가 예하에 있는데 정말 T80 하면은 조금 저 감정이 있는 게 네. 취재를 안 해줘요. 3년간. 어, 취재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난 취재는 안 했어도 방문을 해가지고 열심히 예. 봤는데 방문이 차라리 방문은 쉬운데 취재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방문도 사실은 어려웠어요.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적성국의 네, 그렇죠. 무기 체계와 유사하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기밀로 다루고 있었고요. 야, 그래도 좀 그런 건 좀 보여주지 참. 굉장히 그 전차의 그 기동 소리가 특이합니다. 특이합니다. 예. 다르고요. 광주 그 불곰대대였을 때는 제가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보면은 뭐랄까 에이브럼스하고 또 달라요. 가스터빈이지만. 그쵸. 아, 그런데 소리가 다르나요? 비슷한 느낌인데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울림이 달라요. 울림이. 그렇죠.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위장도색조차 러시아 그대로였어요. 저 그때 예전에는 네,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은 지금 국군형으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뭐 T-80U에 대한 운용으로 굉장히 네, 네. 유명한 3기갑 여단이 원래는 1군 사령부의 기갑 전력으로 있었는데 1군 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지상군 작전사령부가 된 게 아니라
2군단의 기갑 여단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각 군단이 주력이 돼가지고 그 지휘 체계로 단독으로 운영된다는 얘기예요. 1군단의 기갑 전력 제가 그래서 소개해드린 거고 6군단, 5군단의 기갑 전력을 그래서 소개해드린 겁니다. 물론 6군단은 의미가 없지만 그래서 2군단도 마찬가지로 기갑 전력이 3기갑 여단이 들어가면서 단독으로 군단장이 기갑 전력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이건. 예, 네. 그리고 3기갑 여단하면 역사적으로 좀 그런 게 그 80년에 이제 창설이 돼요. 창설이 돼서 그 창설 당시에는 3개 전차대대 그리고 1개 기보대대로 운영이 됐었어요. 근데 곧 83년에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해체됐지만 27 전차대대나 25 전차대대들이 그 소속이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83년에 해체가 되면서 3기갑 여단은 사라질 줄 알았는데 다시 88년에 부활했네요. 네, 부활이네요. 재창설이 되면서 무려 4개 전차대대로 더 늘어났네요. 4개. M48 계열에 있지만은 그렇게 편제가 돼서 동부전선의 거의 유일무이한 그 기갑 전력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불곰으로 알려진 그렇죠. 사업을 하면서 T80U가 들어오면서 80 전차대대가 배속되면서 M48이 빠지죠. 그러니까 T80이라 80 전차대대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기갑 여단이 전차대대가 1개 대대로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어떻게 보면 전차나 마찬가지급의 BMP-3 이게 보병 전투체 100mm포는 그렇죠. 반칙입니다. 100mm 저하포를 탑재하고 있는 상대방을 저기압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렇죠. 그렇죠. 네, 저압으로. 그 기보대대가 90 기보대대, 91 기보대대가 이제 편제하면서 어떻게 보면 동부전선에 더 막강해진 거예요.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쟤네 왜 소련군이 저기 있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소개될 최종 버전의 3기갑 여단은 또 바뀝니다. 네. 바로 작년에 바뀌었는데 80 전차대대는 그대로 존속을 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런데 이제 91 기보대대의 BMP-3가 빠졌고요. 그 대신 8기보 사단에서 운영했던 83 전차대대가 배속이 됩니다. 그럼 그 BMP-3는 어디로 가나요? BMP-3는 주로 그 KCTC의 대항군으로 원래는 쓸려다가 그것이 이제 여의치 않아서 이제 이거는 조금 러시아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한동안 기밀이었었는데 이제 요즘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BMP-3의 그 부품을 교환하면 러시아로 주면서 T-80U의 부품을 들여오는 동류 전환인데 그런 식으로 어떤 바터로 가고 있고요. 그럼 결국 BMP-3는 이제 안 운영하는 아니요, 1개 대대는 운영합니다. 90 기보대는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 BMP-3가 뭐예요? 예. BMP-3 하면 또 얘기가 조금은 길어지는데 뭐 얘기를 드리면 BMP 계열의 BMP-1이 굉장히 유명하죠. BMP-1은 보병 전투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FV 그 보병 전투 차량의 시조가 되는 거죠. 보병들을 싣고 수송 개념이 아니라 전투까지 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시리즈로 가장 최근 버전이 BMP-3입니다. 물론 뭐 더 신형의 버전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많이 썼던 M113 같은 경우는 그냥 전장의 택시라고 불러서 수송만 하죠. 보병 병력을 전쟁터로 이제 운반하는 뭐 K200도 약간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게 돼서 그냥 아주 기본적인 무장만 갖추고 있는데 이 보병 전투차는 보병을 태운 상태에서 적과 마주치게 되면 바로 전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BMP-1이 한 73mm였나요? 그렇죠. 그 73mm. 저압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병 전투차의 포 그다음에 중기관포, 그다음에 기관총까지 다 갖춘 BMP-3까지 마저도 BMP의 가장 단점인 탑승감이 너무 열악하고요. 그리고 후지구나. 예, 보병이 이제 하차할 때 굉장히 엄청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그런 사진들을 뭐 그렇죠. 제가 갖고 있어서 한번 제공해 드렸으니까 뭐 한번 뭐 보시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보시면은 굉장히 열악하죠. 그렇지만은 우리 동부전선의 3기갑 여단에서는 중요한 자산으로 아직도 운영되고 있고요. 이렇게 2개 전차대대와 1개 기보대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2군단의 기갑 전력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뭐 모르시는 분은 많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렇게 2군단의 기갑 전력, 그 다음에
예비사단까지 소개를 드리면서 2군단 전체를 마무리를 합니다. 2군단은 사실 완편된 군단으로 뭐 동부전선의 핵 중에 핵입니다. 12개의 그 지원 부대가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여단급 4개 충실하게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군단은 앞으로도 당연히 살아남고 그렇겠죠. 계속 그 중동부 전선을 지키는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지킬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편제가 그러면은 거의 완벽한 편제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기 체계들을 좀 개선을 해서 기동력을 살리게 되면은 훨씬 넓은 섹터를 커버할 수 있는 전투 군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만약에 박 의원님이라면 어느 무기 체계를 좀 추가하고 싶으세요? 그런 거 얘기 드릴 때 지상군에 너무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그렇죠? 게 근데 늘 항상 얘기 드립니다만은 항공전력이에요. 항공전력이 역시. 제일 어려운데 그것을 설명을 조금 드리면 12항공단이 있습니다. 항작사 예하로 현재는 있지만은 항공단 소개할 때 항작사 소개할 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는 우리 항공전력이고요. 자, 이렇게 2군단에 대해서 2기자 부대와 3기갑 여단에 대해서 설명을 또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다른 부대로 소개를 드리는데 6월이 되면 우리가 항상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가슴 아픈. 그래서 이 시리즈는 6월의 한국전쟁 이후에 또 계속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